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너무 순진했다, 마음이 찢어진다며 계엄 선포를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는 텔레그램에 대해선 가정주부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2024년 5월 김건희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텔레그램에 대해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을 운운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된 김건희 씨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며 임기 중 두 사람이 만난 건 박 전 장관이 2024년 중반 검찰 간부 인사안을 가져왔을 때 아내를 불러 인사하라고 한 게 전부라고도 했습니다. 2024년 중반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하는 등 기존 김건희 수사 라인을 해체시키는 인사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계엄 선포가 순진한 판단이었다며 후회 섞인 발언도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구속된 공직자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고도 했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법무부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박 전 장관을 두둔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2시간가량 증언한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오늘도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박성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성재 참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죠. 윤석열, 김용현을 제외하고는 형량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내란의 실행을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에서 실행을 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김용현, 그 다음에 경찰청, 조지호, 이 두 종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박성재도 내란을 실행한 사람에 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박성재 같은 경우는 조지호나 김용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징역 25년은 좀 적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박성재가 미워서가 아니라 박성재는 내란을 실행에 옮긴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그 재판, 박성재 재판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재판의 담당 판사는 윤성식 부장판사입니다. 윤성식 부장판사, 바로 윤석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 윤성식입니다. 자, 이 윤성식 부장판사가 오늘 진행하는 이 재판에 윤석열이가 오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이 오늘 뭐 어려운 걸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되게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나는 너무 순진했을 뿐이야. 난 너무 순진했고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김용현 때문이야. 라고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자기는 이게 계엄이 내란으로 평가받을지도 몰랐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조금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다 김용현이야. 이렇게 오늘 책임을 떠넘겼어요. 김용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억지 아닌 억지를 쓴 그런 셈이 됐어요. 지는 순진했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종종 자기 책임을 장관들이나 자기 부하들한테 떠넘기곤 합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죠. 자기가 그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아무도 반대를 안 하더라.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계엄한다 그랬는데 반대하는 놈 하나도 없었다. 아, 그렇게 니들이 반대를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반대 좀 하지 그랬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것도 곧 거짓말로 드러나요. 예.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지난번에 어떤 재판에 나와가지고는 아무도 장관들 그 누구도 반대를 안 하더라. 그래 놓고서는 오늘은 또 뭐라 그랬다? 아유, 박성재는 반대했지. 또 이랬어요. 도대체 이 새끼는 말이 왜 이렇게 자꾸 맨날 틀리는지 모르겠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지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지.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혓바닥이 꼬이는 상태,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윤석열 김용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또 뒤집어 씌웁니다. 지금까지 장관들한테 뒤집어 씌우다가 아, 반대 좀 하지 그랬어. 나 진짜 진짜 양아치다, 그죠? 예. 반대 좀 하자. 자, 오늘 재판 얘기를 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KBS 뉴스 내용을 좀 볼게요. 윤석열 자기는 계엄을 법에 따라 했고 되게 순진하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 포고령 이거 구색이었다. 그런데 뭐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그 계엄령이 구색인데 의사들 원직 복귀 안 하면은 처단하겠다 그런 걸 넣어요. 그게 구색이야? 야, 진짜 이 새끼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정말 글쎄 이런 걸 보고 유체이탈이라 그러죠. 포고령 내용이 어떤 거였는데 그게 그냥 구색으로 그냥 갖다 끼워 맞춘 거라고? 구색 맞추기 한 거라고? 구색 맞추기를 했는데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해? 정치 활동을 중단시킨다고? 국회도 중단시키고 지방의회도 중단시키고 다 중단시킨다고? 도라이 새끼 아니야. 그게 구색이야?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화죠. 입벌구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6.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 판단이 순진했대. 계엄령이 순진할 수가 있어요? 계엄령을 순진하게 판단합니까? 계엄령은요, 국가 비상사태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순진해? 나라가 그렇게 순진해? 야, 이 새끼 진짜 무슨 게임 하듯이 아니 순진하게 계엄령 선포했다고? 야, 진짜 무서운 새끼다. 그렇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모르겠어요. 자,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구색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했대.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국회 등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 금지시킨다는 거, 그런 걸 거기에다 넣었어? 반나절 만에 끝날 건데 정치활동 금지시킨다고 써? 와, 그러면서 뭐 거대 야당이 너무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쟁이나 내전에 중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순진하게 선포한 거다. 아, 미친 새끼 아니야.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순진했대. 뭔 말도, 뭔 소리야 이거? 국가 비상사태면 얼마나 엄혹한 시점인데 그걸 순진하게 판단해요? 에? 진짜 이 정도면 대가리가 부족하거나 사이코패스예요. 계엄령이라는 게 어떤 파급 효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며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순진했다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법대로 순진하게 했다고? 뭐 법대로 순진하게 했는데? 뭐가 법대로며 뭐가 순진했는데?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입만 열면은 아니 주딩에서 쭉 뱉어내면 다 말인 줄 알아. 참. 그러면서 뭐라 구색으로 하기 위해서 맞춘 거다.
다만 정치활동 금지한다는 조항은 좀 걸리긴 했다. 근데 별게 아니다라 그러길래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서 뭐다고? 모든 거는 다 김용현이 했다. 내가 문제가 되는 거 좀 알았거든. 근데 김용현이 설명을 뭐 그렇게 하니까 별게 아니다 싶어서 넘어갔지. 즉 뭐다? 잘못한 거는 김용현이야. 나는 순진했을 뿐이고 나쁜 놈은 김용현이네. 참, 진짜. 지는 어설프게 준비를 했다.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기가 막힌 황당한 주장이지만 저는 이게 매우 치밀한 법정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밀한 법정 전략. 이게 왜 그러냐? 어설프게 준비를 했고 나 심각하게 생각 안 했고 나는 너무 순진했다라는 건 뭘 말하냐? 이거 내란 아니고 직권남용이야. 이렇게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지 입으로 내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직권남용이란 말은 안 하죠. 하지만 이거 직권남용으로 몰아갈 거예요. 조희대 분명히 그렇게 몰고 갈 거예요. 이게 결국 조희대한테까지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조희대한테 가는데 직권남용으로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가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지금 윤석열이가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거야. 나 너무 순진했거든. 나 준비도 하나도 안 됐었잖아. 이상한 거 나는 몰랐고 다 김용현이 한 거야. 그럼 뭐야? 정말 너 진짜 그따위로 할래?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망했는 줄 알아? 하지만 이건 내란은 아닌 거지. 야, 너 그냥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 몇 년 살다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은요, 길어봤자 5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한 5년 정도 징역형 때리겠다 이 말인 겁니다. 조희대가 윤석열을 봐줄 수 있는 매개고리가 이건 거예요. 계속해서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없었다, 별거 아니다, 준비도 안 됐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뭐는 피할 수 있다? 내란은 피할 수 있다. 직권남용으로 가려는 거예요. 이 전략이 여기에 치밀하게 깔려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거 내란 아니고요.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이러고 있는 거야. 직권남용이라고 놓고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의 이 같은 행동이 그래 직권남용이구나 라고 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보이게 하려고 지금 요딴 개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흉악한 놈이죠. 제가 볼 때 윤석열의 이 같은 전략은요, 그냥 나온 전략 아닙니다. 이거 조희대와 조율이 된 거예요. 근데 윤석열하고 조희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자, 저는 그 과정에 개입한 사람이 김주현 또는 박성재 뭐 이런 사람들이라 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법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있죠. 특히 김주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정상명이라든지 검찰의 그 고위직을 하고 지금 물러난 그 오비들, 옛날 검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과 조희대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등장하는 사람이 뭐냐? 저는 그 자리에 김앤장이 있다고 봅니다. 김주현도 김앤장이었죠. 한덕수도 김앤장입니다. 지금 뭐 봉욱수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김앤장이잖아. 즉 김앤장이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의 이 전략은 김앤장이든 누구든 법조계의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사람들, 법조계에 숨어있는 실력자들, 이들이 개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여기에 속 터진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속 터지는 일로 끝날 상황이 아닌 거죠. 이거는 매우 흉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윤석열이가 아무리 내란이 아니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지 않느냐. 특히 그
정치인들 잡으러 가는 거라든지 국회에 쳐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내란이잖아. 이건 어떻게 하려고? 자, 이 부분은 윤석열은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걸 전부 다 김용현한테 떠넘기는 거야. 김용현, 조지호 이런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야. 실은 얘들이 잘못한 거야. 윤석열이 잘못한 게 아니고 조지호니 김용현인지 얘네들이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으로 처벌하고 싶으면 김용현을 처벌해 이 말인 거야. 즉 김용현이 내란 수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가 아니고 얘는 뭐가 됩니까? 그냥 직권남용의 뭐 주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자기들이 다시 권력을, 정권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 생각하겠지. 그래서 자기들 정권을 찾아가면은, 뭐, 다시 사면해주겠다 이거지. 윤어게인 세력 얘네들이 다시 윤석열을 복귀시켜야 한다며. 그런 상황 생기는 거지. 그런 상황 생기면은, 그래, 김용현, 너를 우리가 살려줄게.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작전 계획이에요. 정말 열받지만 이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김용현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박성재는 구해주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되게 웃기는 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뉴스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윤석열은 당시 국무위원들 중에 김용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말해. 아니 언제는 아니 니들 나한테 계엄 좀 반대를 하지 그랬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었지 않냐? 요랬잖아. 그 법정에 나와서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또 주특기 나왔다. 자기 부하한테 다 떠넘기게 한다. 라는 비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모두 다 반대했대. 김용현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했대. 특히 박성재가 반대했대.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국민의 거부감과 트라우마를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는 거야. 언제는 반대 안 했다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었다며. 반대 좀 하지 그랬냐고. 나는 반대가 좀 있을 줄 알았다고. 윤석열이 그랬었잖아. 뭔데 이 새끼 이거. 왜 그때 달라요인데. 이 윤석열 이것도 위증으로 처벌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위증이네. 더 웃기는 표현이 나옵니다. 검사 파견이나 출국 금지,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얼굴이 뻘개진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하겠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하던 CCTV 다 보셨죠? CCTV에서 박성재가 말하는 거 봤어요? 거의 말 안 해요. 그죠? 쳐다보고만 있었죠? 얼굴이 벌개지면서 반대를 했다고? 언제? 그런 적 없어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이렇게 열심히 박성재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웃기는 얘기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 박성재하고 윤석열 이 둘은 윤석열 얘기야.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법률가 출신인데 그래서 출국 금지를 논했다.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코미디 아니냐. 뭐야 코미디야. 지들 툭하면 하는 게 출국 금지인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했다고 지금 증거가 나와 있는데 뭘 자꾸 안 했다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어. 박성재 지가 안 했다면 그 뭐가 됩니까? 예, 그러면은 출입국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박성재 지는 빠져나갈지 몰라도 출입국 본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또 들어와. 이 박성재이 정말 나쁜 것이 책임을 또 떠넘기는 거죠. 아무튼 이 윤석열이 김용현은 나락에 빠뜨리고 박성재는 구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어쩌면 자기도 살아날 길이 있는 거지. 기껏해봤자 박성재도 직권남용 정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도 빠져나겠거든. 참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시 투입된 병력 규모 등을 고려하면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 웃기는 얘기하지만 추가 병력이 투입되려고 했잖아. 출동하려고 했잖아. 근데 출동이 저지당한 거죠. 출동을 하기 전에 계엄이 해제가 됐잖아. 얘네들 지들이 잘해서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야. 얘네들 우리 계엄 해제가 조금 늦어졌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되는 바람에 움직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2시간 안에 계엄이 해제가 안 됐어 봐요. 병력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뭐 특전사나 수방사만 투입됐겠어? 당장 데리고 오기 수월한 애들만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특전사나 수방사가 투입되고 난 다음에 계엄이 해제가 안 됐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임금 부대들 투입해서 넣었을 거야. 2시간 만에 끝나는 바람에 추가 투입 없이 끝난 거지. 지들이 적게 넣으려고 한 거 아니야. 2사단이라든지 추가 병력 투입하려고 했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그 정도 병력 가지고 뭐 하느냐고. 그 정도 병력, 추가 병력 투입을 못했지. 그리고요, 윤석열 이 새끼 정말 나쁜 새끼야. 투입된 병력이 뭐야? 707이 투입됐잖아요. 707. 1당 100이야. 1당 100. 707 투입했잖아. 숫자의 문제가 아니야. 707이면. 그 다음에 특전사 1여단이 들어갔죠. 707하고 특전사 1여단이면 우리나라 최정예예요. 그 다음에 수방사 특수팀들이 다 투입됐죠. 얘네들 다 최정예 부대예요. 뭐 병력이 많이 필요한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진짜. 그리고 걔네들이 1차 출동이었잖아. 2차, 3차 추가 출동이 계속 있을 예정이었지. 근데 추가 출동 못하고에 계엄이 해제돼 버렸잖아. 그래서 안 된 거지. 나쁜 놈이에요. 자, 여기에 더 웃기는 얘기, 진짜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핵심되는 얘기인데, 자, 김 전 사령과 김용현하고 노상원이가 그 당시 정치인 체포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 걸로 나와 있지. 노상원 수첩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다?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지. 알았으면 김용현을 해임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동훈에 대해서 체포, 방첩사 그렇게 체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몰랐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동향 파악을 해보라 그랬지. 누가 잡아 넣으라 그랬니? 라고 했대. 그러니까 뭡니까? 다 나쁜 짓은 김용현 지가 혼자서 한 거고, 아,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아유, 그럴 수가 없지. 라고 지금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다 불가능했대. 지가 한 거 아니래. 진짜 뻔뻔스럽습니다. 그죠? 예. 두 가지예요. 해놓고 안 했다라고 우기는 거, 그래 놓고는 지가 잘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뻔뻔스러움이 극치이고 참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윤석열이가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체포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었죠. 이게 전형적인 검사들의 변명 수법이에요. 검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들통이 나거나 꼬리가 잡히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보통의 경우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거짓말하면 못 빠져나가죠.
근데 검사는 빠져나가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며 그따위 검사들한테는 절대 수사권을 주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법체계 어쩌고 저쩌고 정성호 장관은 툭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나 되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사법체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법체계가 있나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법체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치 검사 그리고 정치 검사를 보아 넘기는 귀족 판사들이 있죠. 이들은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왜곡하고 기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로 그 유죄 심증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증거가 있든 없든 유죄 판결 내려버려요. 검사가 얼마나 수사를 잘하느냐는 실제로 수사 능력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언론 플레이를 잘하면 무죄인데도 유죄가 나와. 대표적인 피해자가 조국 아닙니까? 윤미향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무죄 나왔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유죄가 나오잖아. 검사들이 정치질을 했는데 그 정치질을 판사들이 다 예스 해준 거 아니야. 정치 검사와 귀족 판사들의 야합인 겁니다. 근데 요새는 조희대 같은 데서 애들이 보듯이 정치 그 자체인 판사들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희대 얘 분명히 출마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참. 예, 참 그렇습니다.